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급한 불은 다행히 좀 껐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사실 급락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악화된 상태로 이번 주를 시작을 하셨을 텐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역시나 이 특급 소방수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 사람 트럼프가 아니고요. 베센트였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지수 선물도 장 끝나고 나서 한 2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막 불타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이슈들이 계속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지 브리핑 뉴욕을 통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 넘게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6% 상승하면서 무려 1000포인트 올려놨고요. 나스닥은 2.7% 강세를 보이면서 가치주와 성장주 너나 할 것 없이 일제히 반등장을 만들어줬습니다. S&P 500도 2.5%, 3대 지수가 모두 2.5% 넘게 상승했다는 점에서 뭔가 시장이 걱정하고 있었던 큰 불확실성을 좀 덜었구나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도 실적 발표 앞두고 본장에서 4.6% 상승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간 외에서 추가로 4%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어떤 얘기가 나왔길래 시간 외에서 더 올라가고 있는지 잠시 후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스트래티지가 8%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무섭습니다. 9만 달러를 또 금세 넘어섰어요. 한번 시동 걸리니까 시원시원하게 또 올라가네요. 잠시 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일단 시장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 중에 큰 거 2개를 이 사람이 씻어줬습니다. 그냥 이제는 좀 공식적으로 공식이 된 것 같아요. 지르는 사람 트럼프고요. 그 치우는 사람 베센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사에 베센트 나온다. 그러면 사세요, 여러분. 이날은 뭔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날이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미중 관계가 가까운 미래에 완화될 것이다. 디에스컬레이트.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디에스컬레이트니까 이제 조금씩 내려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했고요. 니어 퓨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악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트럼프 정부 내에 아무도 없어 라는 얘기를 한마디 해준 것만으로도 시장에 되게 큰 도움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사람 아시는 것처럼 재무장관입니다. 재무장관은 이 대중 무역 정책에 크게 개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환율 같은 부분들, 위안화의 평가 절상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 되게 매파인 사람들 있잖아요. 나바로라든지 루트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하고 시장이 안정됐다라는 건 또 다시 이 사람이 내막은 모르지만 트럼프한테 가서 읍소를 했겠죠. 이번 주 초반부터 이렇게 빠지는 거 보니까 다시 금리 급등하는 거 보니까 이거 한번 잡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리고 또 우리가 걱정했던 게 대중관계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과의 어떤 대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이랑도 싸우고 파월이랑도 싸우다가 또 시장이 나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어제 얘기했던 내용인데 대중관계 베센트가 잡아줬고 파월과 관련된 이슈도 트럼프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사실 결국 자를 수가 없잖아요. 자를 수가 없는 것도 알고 있고 만약에 파월이 잘리더라도 다른 사람들까지 다 자르지 않는 이상 금리 인하라는 목표는 트럼프가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분석이 나오면서 이 2가지 이슈를 다 완화시켰던 흐름이었던 거죠. 근데 막상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결국 이 사람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달러와 금 가격이 달러 살짝 올라오고 금 가격은 살짝 내려오면서 이거 대세에 큰 지장은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또 장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다양한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우리 잘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 사람의 약간 최근의 습관이죠. 다 잘 되고 있다. 프로그레시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얘기를 일단 트럼프 입에서 들었다는 거, 뭔가 완화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파월 자를 생각 없다, 해고할 생각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자를 수도 없지만 어쨌든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고 위협을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안도감을 느꼈던 거죠. 베센트가 한번 정리해주고 트럼프가 나와서 쐐기를 박아줬기 때문에 간밤에 본장에서는 베센트의 발언이 호재였고 지금 지수 선물은 트럼프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추가로 호재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져서 제가 이거 차트 캡처하면서 뭐 발등에 불만 껐지 뭐 대세에 지장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그래도 이번 주 수목금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배경은 일단 IMF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갖고 있었다가 1.8까지 무려 1%를 내려놨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처럼 관세가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당장 1분기 역성장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2분기까지 역성장 이어진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IMF가 강력하게 경고를 한 거죠. 1% 가까이를 깎았으니까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미국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영국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었고요. 영국도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머징 이코노미스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도 여전히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뭐 관세 앞에 장사는 없으니까요. 이런 경고들을 내주면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결국에 금리가 별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4.4% 근처에 있었고 근데 어쨌든 어제까지 이렇게 크게 양봉 만들면서 금리가 올라왔다는 점에서 베센트가 등장을 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센트가 나오면 사라라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베센트가 나오는 배경도 결국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금리가 급등하면 베센트가 앞에 등장해서 시장 조금 완화시켜주는 발언하고 이게 마치 최근에 어떤 공식처럼 나오는 것 같아서 바이 더 딥이 약간 뭐 최근에 너무 무리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빠질 때마다 금리 올라갈 때마다 시장 텀벙거리면 그때 사는 거 괜찮은 전략이라고 지금까지는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비트코인 무섭습니다. 어제 85,000달러 한번 뚫어내더니 이번에 9만 달러를 시원하게 이렇게 뚫고 올라갔어요. 지금 추가로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92,000달러까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배경은 역시나 이 달러의 대체 가능성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달러가 금으로 많이 대체가 됐었는데 금은 이제 또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다음 자산으로 또 비트코인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일단 금이 8.8% 비트코인이 5.5% 상승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간밤에 아마 역전됐을 거예요. 비트코인은 추가로 강하게 양봉을 만들어냈지만 금은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4월만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수익률이 지금까지는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이렇다는 건 요즘 금 좋다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금세 비트코인이 그걸 역전한 거고 금은 완전히 그냥 안전자산이지만 비트코인은 안전자산 플러스 나스닥 기술주 쪽에 어떤 위험자산까지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점에서 이제 완전한 안전자산만 찾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이제는 주식시장과 같은 어떤 위험자산도 조금씩 메리트가 생기고 있구나라는 걸 비트코인이 좀 예고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높여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의 흐름 일단은 실적 시즌 들어왔기 때문에 종목들의 흐름이 훨씬 더 가열차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이 맵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어제 다 빨겠다가 오늘은 다 이렇게 초록색이 됐으니까 오히려 이런 게 특징 주죠. RTX나 노스롭 그루먼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종목은 역시나 테슬라일 겁니다. 제가 캡처했을 때만 해도 시간외 주가가 0.8%밖에 상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숫자만 딱 공개됐을 때거든요. 일단 1분기 실적
안 좋았습니다.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그렇지만 이익률이 괜찮았습니다. 나름대로 선전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간의 주가 1%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이게 추가로 올라갔던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중관계 그리고 파월 의장과의 관계 이런 발언도 효과가 좀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가 방점을 또 찍어줬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내가 도지에 할애했던 시간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일론 머스크 CEO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그 시간을 일론 머스크가 어디다 쓸까요? 이 사람 하드워커거든요. 일 안 하면 못 살아요. 딴 거 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테슬라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뜻이겠죠. 테슬라 주주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일론 머스크가 도대체 언제 도지에서 손 떼고 테슬라로 돌아올까? 그 부분이 이제 최근에 좀 썰로 많이 돌았죠. 뭐 일론 머스크가 행정부 안에서도 좀 많이 배제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막 선을 좀 긋는 모습도 보였었고 그걸 결국에 이번에 1분기 실적 시즌 나오면서 실적 발표하면서 조금 더 공식화를 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아예 손 뗀다 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도지에 할애했던 시간을 현격하게 많이 테슬라로 옮겨가겠다라는 부분들이 테슬라 주주들의 환호를 불러일으키면서 현재는 시간의 4%까지 추가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는요. 태양광이 어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뭐 태양광 별로 관심 없으실 텐데 최근에 이 얘기 있었잖아요. 3,521%. 그러니까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스리랑카 뭐 이런 나라들이었던 것 같아요. 동남아의 4개국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을 그 왜 택갈이라고 하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뭐 메이드 인 뭐 어디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뭐 이런 식으로 그것만 바꿔서 계속 우회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국이 3,521%라는 어마무시한 관세를 붙였습니다. 그 동남아 4개국에게. 그러면서 그 퍼스트 솔라가 급등을 했고요. 어제 이게 사실 장중에 어느 정도 예고가 됐었던 게 하나솔루션 주가가 좋았잖아요. 근데 하나솔루션이랑 퍼스트 솔라가 애초에 같이 미국에다가 얘네 좀 수상하다라고 조사를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트럼프가 해서 3,521이 나온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이 그 태양광 기업들이 중국을 이거 좀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미국에다가 제소를 했고 1년 만에 그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이 주역이었던 퍼스트 솔라 이렇게 같이 올라갔는데 근데 인페이즈 에너지라는 태양광 기업이 시간외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현재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기대치가 살짝 내려앉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근데 물론 성격은 좀 달라요. 하나솔루션과 퍼스트솔라는 패널 만드는 기업이고요. 인페이즈 에너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들을 다 추가로 만드는 그런 납품하는 기업이라서 이거는 명백하게 태양광 기업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에너지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성격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퍼스트솔라의 시간의 주가에도 조금은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방산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스트롭 그루먼과 RTX가 오히려 특징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둘 다 급락을 했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결국에는 관세 여파를 이겨내지 못했더라고요. 막상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는 이렇게 오히려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사실 로키드 마틴은 실적 좋았거든요. 그래서 방산주 안에서도 약간 좀 대형주 중심의 실적 숫자 찍어내는 건 결국에는 대형주로 좀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실적은 안 좋았던 거잖아요. 명백하게 따지면 결국 머스크의 입김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숫자를 보고 계신 분들은 대형주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 특징주는 또 오클로가 현재 시간에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샘 알트먼이 오클로의 의장직에서 사임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오픈 AI가 자기 스스로 AI 시스템을 계속 갖추려면 분명히 에너지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원전주인 오클로가 주역이 될 것이다. 샘 알트먼이 투자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손을 떼겠다고 하니까 안타깝게도 주가가 급락하고 말았네요. 근데 또 어제 그 SMR 주가는 10%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 안에서도 이렇게 종목별로 계속 이슈에 따라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하는 US 스탁 성정모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뭔가 기분 탓인지 목소리가 좀 좋아 보이는데 시장이 많이 올라가니까 약간 조금 저도 그렇고 연구원님도 약간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현재 지수 선물도 밝게 빛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포인트였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어제 시장에 좀 들어올린 거는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좀 긍정적인 무역 협상 관련 발언도 있었는데, 근데 현재 좀 이제 장 끝나고 애프터마켓이 어쩌면 어제 전장보다도 더 강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게 현재 월요일 날에 이제 시장이 좀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 이제 부활절 연휴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파월 의장을 뭐 자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백악관 행정부 내에서 인사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좀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자기는 파월 의장을 애초에 해고할 계획도 없었다 뭐 그런 식의 발언으로 이제 하루 만에 완전 손바닥 뒤집듯이 이제 발언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시장이 월요일 날 하락했던 거랑 다르게 이제는 좀 안도의 한숨을 내뱉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안도의 한숨 이 부분이 오늘의 어떤 단기적인 부분으로 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려면 뭐가 좀 더 필요할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무역 협상에 좀 더 진전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에도 백악관에서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제 무역 협상이 중국이랑도 좀 뭐 잘 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관세도 145%에서 뭐 더 낮출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무역 협상 관련해서 좀 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어제 이 JP 모건의 약간 비공개 투자자 회의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 현재 중국에 하고 있는 미국의 고율 관세는 사실상 금수 조치에 가깝다 그런 발언을 하면서 뭐 양측 모두 더 이상 이런 관세는 지속이 불가능하다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좀 가까운 시일 내에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일단은 기대감으로는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에 뭔가 중국과 뭐 협상을 바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중국보다는 다른 국가들이랑 일단 협상이 좀 먼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그래도 한국도 이제 조만간 미국에 방문해서 이제 이 협상을 하게 되는데, 한국의 협상 앞서서 이제 뭐 일본이나 인도 같은 일단 먼저 미국이랑 협상한 국가들이 현재 관세 협상에 상당히 근접했다는 보도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근데 완전히 뭐 이제 그 미국에서 원하는 대로 이제 공정한 무역, 뭐 비관세 장벽도 다 없애고 이렇게 무역 합의를 한다 그거는 아니고, 이게 조금 좀 말이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무역 합의를 이제 진행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위한 협상 양해각서 뭐 그런 걸 체결하겠다라고 좀 말장난 같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뭔가 진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현재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은 시장의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최종 이 무역 협상 타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뭔가 일본이나 인도 같은 이 미국의 좀 주요 무역 협상 국가들이 좀 이렇게 뭐 진전을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게 좀 시장의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기대감에 이어서 진짜로 여기 더 세기를 찍으려면 뭔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결국 협상 결과가 좀 나와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협상을 통해 결국에 관세를 이게 일단 뭐 중국에 대해서는 0%로 낮출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뭔가 그 이전에 협상을 할 때 보면은 이게 좀 관세를 뭐 0%까지도 낮출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관세 협상을 통해 이제 첫 번째로 좀 협상이 완료되는 국가가 관세율을 얼마나 이제 만약에 10% 이하로 낮출 수 있는지 그게 좀 확인이 된다면은 시장이 확실히 좀 화색을 찾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제 이제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도 CNBC에 나와서 하는 인터뷰 내용 중 하나가 결국 이게 현재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한두 가지의 협상 결과만 나오면은 상당히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약간 시장에 좀 기대감이 여전히 좀 공존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뭔가 합의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성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시장인 것 같고요. 계속 협상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 이것보다 채팅창에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역시나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실적 숫자만 놓고 보면 솔직히 좋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근데 주가가 강하게 또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본장에서도 좋았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테슬라 실적 자체는 현재 테슬라가 사실상 IPO한 이래로 가장 큰 매출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매출 하락률이 이번에 마이너스 9% 나타나면서 상장 이래로 가장 큰 매출 이제 감소가 나타났는데 사실 이렇게 뭐 매출이랑 마진 안 좋아지고 이제 이익 안 좋아지는 거는 이미 1분기 차량 인도량 데이터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던 사실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일단 뭐 시장에 좀 더 결국 테슬라의 핵심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다시 테슬라에 온전히 집중을 하는 건데 현재 결국 뭐 컨퍼런스 콜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와중에 하는 이야기가 이번 달까지만 조금 도지에 계속해서 열중을 하고 다음 달부터는 도지에서 약간은 조금 뭐 시간을 더 테슬라에 할애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자체가 결국 테슬라에 좀 기대감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이게 그 며칠 전에 나왔던 소식 중에 이제 어젠가요? 테슬라가 주가가 좀 급락했을 때 나왔던 소식 중 하나가 이게 약간 중국에서 뭐 관세도 많이 올라가고 자동차 부품 수입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테슬라 저가 차량이 조금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 그런 보도가 로이터를 통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실적 발표를 하면서 더 저렴한 모델이 기존 계획대로 올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올 상반기라고 하면 사실 이제 두 달 내로 출시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 자체가 하나의 기대감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뭔가 이제 사업이 좀 지연되는 우려가 있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이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6월에 오스틴 로보택시 출시하는 것도 다 그대로 할 거고 뭐 사이버캡도 2026년에 그대로 할 거고 이제 뭐 옵티머스도 더 올해 뭐 적극적으로 공장에 배치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우려 요인이 있지만 그런 우려 요인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치고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그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지 관련한 사업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테슬라가 현재 뭐 기존에는 이 에너지 사업이 이제 자동차 사업보다 더 가파르게 성장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에너지 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이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아쉬운 발언을 했는데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뭐 결국 일론 머스크가 이 도지에서 떠나서 다시 테슬라에 열중을 한다 뭐 그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테슬라의 주가가 역시나 뭐 시장이 올라왔던 조건처럼 테슬라의 주가도 조금 더 올라가려면 뭐가 좀 더 필요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이제 뭐 시장에서는 계속 AI나 로봇 이런 쪽으로 이제 더 평가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에 뭔가 AI랑 로봇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테슬라가 보여준 게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뭔가 좀 더 숫자로 증명을 하려면은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범 출시를 한다고 하는 오스틴 로보택시가 좀 뭔가 진전을 보여야 이제 AI하고 로봇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밸류에이션 평가가 제대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아직은 그 단계가 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당장은 이 테슬라 차량 인도량 데이터가 결국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인도량 데이터가 약간 좀 긍정적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일단 1분기 인도량은 정말 처참하게 약간 뭐 전 세계적인 불매 현상도 나타나면서 이게 감소를 한 건 사실인데 근데 일단 테슬라 측에서 말하기로는 이렇게 인도량이 감소한 데에는 이 모델 Y가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게 의도적으로 결국 생산을 좀 많이 줄였었고 그게 이제 다시 진전을 보이고 있고 뭐 상하이 기가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테슬라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모델 Y가 생산이 이제 더 증가하고 있다 그런 발언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경영진이 직접적으로 이걸 좀 더 확인해주면 좋겠지만 일단 뭐 테슬라 그런 실적 발표 자료에 나오는 바에 따르면은 이번 1분기가 차량 인도량이 이제 저점을 찍고 다음 분기부터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생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걸 바탕으로 뭐 앞으로 테슬라 로보택시를 비롯한 좀 테슬라가 하고자 하는 바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성장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핵심적인 거는 결국 이게 앞서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본인 입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달부터는 도지보다 테슬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뭐 현재 이제 웨드부시의 이제 테슬라의 가장 대표적인 불케이스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 애널리스트도 오늘 좀 긍정적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데나이브스 애널리스트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도지 활동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테슬라 기업 가치에 상당히 많이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발언을 항상 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근데 결국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떠나서 테슬라에 다시 집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테슬라가 달라질 수 있다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 일론 머스크 CEO가 뭐 당장 이제 5월 달부터는 도지보다 이제 테슬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확실히 뭔가 현재 지금 당장 실적은 안 좋게 나왔지만 그래도 테슬라가 현재 말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게 좀 앞으로 그리고 사업 로드맵에 따르면은 이제는 진짜 뭐 저점을 찍고 사업이 다시 본 궤도에 조금씩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지금 채팅창 분위기를 보니까 결국에는 뭐 시장 지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테슬라를 비롯한 M7이 올라야 우리 서학개미 분들의 표정에 다시 미소가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의견도 있네요. 괜히 또 신나니까 좋긴 한데 가슴 한켠으로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지금 테슬라 숫자만 놓고 보면 솔직히 실적 좋은 거 아니었고 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다 별로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현재 실적 시즌 들어와서 뭐 다 좋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좋게 이제 뭐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은 있지만 실적 발표를 하고 그래도 그 내용을 보면은 다들 이제 뭐 무조건 좋다 이야기하는 기업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현재 기업들이 보면은 막 가이던스도 뭐 원래는 가이던스를 하나만 제시하는데 현재는 뭐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제 가이던스를 경기 침체 시나리오랑 정상적인 시나리오 그렇게 두 가지씩 제시하는 약간 좀 특이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이번 실적 시즌 들어서 좀 가장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이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 어닝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면서 이제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재 아직 실적 시즌이 절반도 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 리세션 관련 언급이 2023년 2022년이었죠. 그때 약세장 당시 22년 3분기 이후로 가장 많은 현재 리세션 언급이 거론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자체가 앞으로 실적 시즌이 진행되면서 조금 이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 공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경기 침체 우려 자체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의도적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뭐 오늘 장 끝나고 나온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말을 몇 마디만 바꾸면은 이게 또 경기 침체 공포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확실히 현재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뭐 어쨌든 이런 리세션 뭐 우려는 계속 되지만 그래도 좀 뭐 핵심적인 기업들 뭐 투자 어떤 포인트를 봐야 할지 그런 것도 계속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 뭐 계속 실적 시즌 이어지고 있는데 좀 이번 주 기업들 뭐 주목 포인트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까지는 조금 금융 섹터 그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주로 있었고 이번 주부터 이제 좀 뭐 S&P 500 내 각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 산업 동향을 좀 파악할 수가 있는데 당장 이제 이따가 오늘 밤에 열리는 시장에서 개장 전에 이제 실적 발표하게 되는 뭐 버티브 홀딩스 같은 업체나 이제 목요일 날 장 끝나고 발표하는 셀레스티카 같은 이제 AI 하드웨어 인프라 업체들이 이제 좀 각 이제 AI 섹터의 좀 인프라 그쪽 섹터의 업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기업들도 좀 한번 중점적으로 실적을 리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오늘 장 전에 이제 실적 발표하게 되는 GE 버노바 같은 기업들도 뭐 그동안은 AI 인프라 섹터 그런 쪽으로도 많이 엮이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천연가스 발전소나 전력 인프라 기업으로서도 이제 더 많은 이제 좀 평가를 제대로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약에 오늘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GE 버노바 같은 기업은 새로운 이제 뭔가 시장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결국에 이번 주 실적에 일단 테슬라는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다시 도지가 아니라 테슬라에 이제 좀 더 집중한다고 했으니까 뭐 좋은 모습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더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알파벳이 현재 이 미국의 이 디지털 광고 산업 그쪽 업계 동향을 이제 가장 먼저 알려주는 기업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근에 테무랑 쉬인을 중심으로 이제 중국계 기업들이 미국의 광고를 좀 많이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그 이탈률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서비스나우나 IBM 같은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나 뭐 컨설팅 기업들이 현재 이 도지 때문에 도지 지출 삭감 영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 번씩 다 체크해
보면서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통해 좀 각 산업 동향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하드웨어 쪽에서는 버티브홀딩스 그리고 GE 버노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알파벳과 서비스나우 이렇게 주목할 만한 실적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네요. 잘 이겨내고 잘 소화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현 시장에서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 하나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현재 시장이 뭐 오늘 이제 장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 발언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들어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직 무역 협상 관련해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사실 무역 협상 관련해서 여태까지도 보면은 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온 다음에도 막 갑자기 좀 어그러지고 그런 상황이 정말 많은 좀 변동성이 심한 상황인데 이렇게 좀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는 약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수익 성장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결국 스포티파이라는 어플인데 이게 세계 최대 그 음원 팟캐스트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미디어 쪽에 그러니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영화 이제 드라마 쪽에 뭐 넷플릭스가 있다면은 음악 듣는 쪽에는 스포티파이가 있는데 스포티파이도 현재 전 세계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한 6억 7,500만 명을 기록하고 있고 뭐 계속해서 이제 사용자 성장도 뭐 매 분기 한 2천만 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런 플랫폼들이 뭐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막 쉽게 구독을 해지하고 그런 플랫폼들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넷플릭스에서 증명을 했듯이 오히려 이런 상황에 더 많이 소비자들이 이용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확실히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포티파이가 현재 한 가지 좀 이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국내하고 많이 연관이 된 이슈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도 인구수가 꽤나 많은 이제 국가 중 하나고 그리고 이 시장도 상당히 이제 좀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이걸 주목할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유튜브 관련한 소식인데 이게 국내에서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이 좀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이거를 각각의 요금제로 이제 분할한다는 소식이 현재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유튜브가 좀 국내에서 이게 그 요금제를 하나로 그러니까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같이 이제 끼워 넣어서 파는 그런 행위를 해오다 보니까 이게 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고 이게 구글에서 요금제를 좀 자진해서 이 시정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구글 뮤직이 아니 유튜브 뮤직이 이제 새로운 요금제로 나오게 되는 건데 근데 그 과정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던 사람들이 조금 스포티파이로 많이 이동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은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현재 스포티파이가 넷플릭스랑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도 보면은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가격 인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난 이제 1분기 때 넷플릭스가 미국에서도 가격을 인상을 했고 이번에는 유럽에서도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 스포티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아서 사실상 2023년부터 한 10여 년 만에 이제 가격 인상을 처음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시장에서는 올해도 가격 인상 발표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격 인상 외에도 스포티파이가 이제 그 하이파이 요금제라고 해가지고 약간 더 고음질 그런 완전 그 가수의 원음 그런 걸 듣는 이제 요금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스포티파이 하이파이 요금제가 올 하반기 출시 예정에 있는데 이 기존 요금제보다 가격이 약 50% 정도 더 비싼 수준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스포티파이의 이제 ARPU 사용자당 평균 매출을 좀 많이 끌어올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스포티파이가 이게 유료 요금제도 있는데 무료 요금제도 있습니다. 광고를 청취하고 공짜로 음악을 듣는 요금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올해부터 이제 광고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넷플릭스랑 마찬가지거든요. 넷플릭스도 이게 광고 사업에 이제 막 진출하다 보니까 광고주들의 광고 지출 줄이는 상황이랑 상당히 무관한 그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스포티파이도 현재 광고주들의 지출을 줄이는 상황에서도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좀 광고 관련해서 계속해서 잘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충분히 기대해 보면 좋을 만한 기업이다. 그렇게 해서 이 스포티파이 한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넷플릭스의 뒤를 이어서 스포티파이도 그 흐름을 연결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US 스탁 성정모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